자, 이제 수열의 합의 대표형 9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딴 거랑 연관성이 없어요. 9번 문제는 그냥 이 9번 문제를 풀 줄 알면 딱 요 문제만 풀 줄 알고, 이거 모르면 그냥 이 문제만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단원하고 다른 유형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그냥 좀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풀이 방법을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간단한 예를. 봐. 예를 들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더하기 하나만 더 할까? 99,999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해가지고 뭐 108에다가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라는 숫자는 재미나게도 우리가 십진법, 그러니까 10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숫자가 사실 9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10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100 빼기 1, 100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10의 3승 빼기 1. 얘는 10의 4승 빼기 1. 얘는 10의 5승 빼기 1.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데 빼기 1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으니까 따로 빼기 5는 계산해 주고, 나머지 이 친구들만 뭘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자.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의 컨셉이. 그래서 10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꾸만 10을 곱하고 있고 그 개수는 5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9 더하기 99 더하기 하여튼 얘를 더하는 방법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메모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긴 다 그런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들만 나왔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요 문제 풀이 방법을 뭐 위에 뭐 여백에다가 아니 뭐 탑솔루션 밑에 풀이 뭐 금방 끝나니까 적어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 페이지는 껌입니다. 껌. 자, 정리할 시간 줄게요. 9가 아니면 이게 안 돼요. 9가 아니면. 무조건 9여야 돼. 9여야지만 이 풀이가 가능해. 그럼 이제 9가 아닌 다른 숫자 4나 뭐 6이나 7 등과 같은 다른 숫자인 경우는 얘를 어떻게 풀게 되는지 걔를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아직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4 더하기 44 더하기 444 더하기 444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 수열의 n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숫자가 9가 아니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멀쩡한 4를 내가 9로 바꾸면 5를 빼서 다시 4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내가 9로 만들잖아. 그럼 뭘 곱하는? 9분의 4를 곱하면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4를 지금 현재 9분의 4 곱하기 9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줄 수 있냐? 99 곱하기 9분의 4. 자, 얘랑 곱해주면은 9끼리 약분 되면 11 되고 44 되니까, 그래서 44란 친구를 이렇게 99로 만드는 방법 9분의 4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럼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로 999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 9가 아닐 때 대처법이 됩니다. 대처법. 9가 아니라면 9분의 4로 만들어서, 또는 뭐 7이다. 그럼 9분의 7로 묶어줘가지고 9로 만들어주자. 그럼 첫 번째 항은 10의 1승 빼기 1, 두 번째 항은 10의 2승 빼기 1, 세 번째 항은 10의 3승 빼기 1. 그럼 이런 식이 진행이 돼서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빼기 1. 자,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9분의 4는 묶어줬고요. 갑니다. 자,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 n개니까 마이너스 n은 따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초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이고 항의 개수가 n개인 등비수열합은 따로 이쪽에 적어주자. 10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꾸 10을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n개이더라는, 자, 얘를 예쁘게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된다. 정리를 해야겠네. 자, 지금 현재 뭐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9죠, 9. 보이니?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얘를 어떻게 통분을 할 거냐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주차기 정리를 하라고 시키죠, 그죠? 자, 얘를 9로 통분을 하면은 자, 10이 곱해져서 뭐가 되냐면 10의 n 더하기 1승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보이냐? 10이 여기 곱해지면 10의 n 더하기 1승, 여기다 곱하면 빼기 10. 그 다음에 얘를 원래 1분의 n이었는데 분모문자 9 곱해서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9n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0의 n 더하기 1승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81분의 4. 자, 81분의 4 곱하기 10의 n 더하기 1승에 그 다음 81분의 4인데 근데 이제 뭐 n의 개수? 그럼 n의 개수 같은 경우는 사실 통분하지 않고 그냥 얘랑 곱해도 상관없었겠네. 그럼 마이너스 9분의 4n에 마이너스 9분의 4n에 자, 상수항은 어떻게 되죠? 상수항은 81분의 마이너스 40.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81분의 40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상수들의 차이. 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b를 빼랬으니까 이거 반대보인 9분의 4를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81분의 4로 계산해 주시고 산수 계산해 주면 답 나오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하고 산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9가 아니라 다른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9가 될 수 있게끔 앞에 9분의 4로 묶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뭐 못한다 해서 다른 문제 못 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독립적인 하나의 문제니까 그냥 이건 나름대로의 풀이 방법을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는 좀 연관계성 있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자, 대표형 10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야. 수열을 꼭 식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식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n제짜리의 수를 구하라는데 니네 이거 왜 그 뭐지? 분모가 2하고 5 말고 나머지 수로 인수분해 되면 순환하는 소수로 나타나죠? 순환 소수? 같은 패턴의 숫자가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럼 반복되는 숫자들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실제로 n을 조사해 보도록 할게. 갑니다. 자, 보세요. 자, 5를 37로 나눠야 되는데 5를 37로 나눠야 되는데 자, 선생님 오랜만에 나눠가지고 5를 37로 어떻게 나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5를 37로 못 나누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 공 써주고 그렇게 하나? 공 써주고 그 0점으로 시작하지? 그지? 여기가 0점인가? 여기부터인가? 아닌데 0점 그죠? 1 그럼 37에다가 13의 0에다가 뭐 곱하냐? 4 되나? 안 되지? 3 4 안 되잖아? 4 안 되지? 4 하면 그럼 4 곱하면 21에 90이니까 111이 되고 그럼 여기는 19개 공 되겠다. 그 다음 몇 개 되니? 5개? 5개? 150에 35니까 그럼 3 돼서 그럼 얘가 150에 7, 5, 35에 그 다음 5, 35니까 185가 되고 다시금은 5가 남아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0.135, 135, 135, 135, 135가 반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AN을 소수점 n번째 자리수라고 약속을 했으므로 그럼 AN이라는 건 어떻게? 1, 3, 5, 1, 3, 5라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몇 개야? 100개지? 그럼 3개씩 묶으면 몇 세트 나오겠니? 33세트 나오고 낮게 하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정답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33개에다가 마지막 1 하나만 더 추가로 더해주자. 됐나요? 자, 산수 계산은 뭐 밑에 있겠지? 계산하면 298이 나오게 되게 텐데 얘는 298이더라. 자, 밑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자 해서 새롭게 수열들을 정의하면 그 문제의 뜻에 맞게끔 계산해서 규칙성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다음 대표형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전형적인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 우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항상 몇 단계에 거쳐 진행한다고 했죠? 3단계에 거쳐 진행한다 했죠? 첫 번째 뭐하고? 자, K번째 항을 추정한다 그랬어, 그제? 그리고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조사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씌워주고 그럼 될 것 같아. 3번째 항 정도면 충분히 그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K번째 항은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3번째 항이 1제곱, 2제곱, 3제곱을 분모로 하니까 K번째 항은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까지 합이 바로 K번째 항의 분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니? 분자볼까? 3, 5, 7, 2씩 늘어나네. 2K로 시작을 해야 되고 초항 맞춰주려면 얼마? 더하기를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K번째 항이야. 자, 두 번째 볼게. 비교해봐. 몇 번째 항이니? 비교해봐. 몇 번째 항이니? 100번째 항이죠. 그래서 항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00개가 되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시그마만 씌워주면 돼. 정리 좀 할까? 야, 분모가 1부터 K제곱까지 합인 2차식의 합이니까 몇 분의
6분의 K, K 더하기 1, 2K 더하기 1일 텐데 2K 더하기 1이 위에도 있으니까 약분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6분의 K, K 더하기 1의 역수니까 뭘로 바뀌게 되게 되냐면 K, K 더하기 1에 6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면 부분분수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들어봐봐. A하고 B하고 곱해져 있는 거 분의 C.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냐면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인 B 빼기 A로 나눠 주어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를 쓸 수 있다는 게 부분분수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통분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이거 A, B로 통분하면 분모문자 B 곱하고 여기 A 곱하면 여기는 B 빼기 A랑 B 빼기랑 약분돼서 양변식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 형태의 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부분분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곱해진 것분에 예를 들어 D야. 그럼 얘는 어떻게 부분분수로 나누냐면 잘 봐. 제일 뒤에 거에서 제일 앞에 걸 뺍니다. C 빼기 A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이 됩니다. 자, A, B, C로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문자 C 곱하고 분모문자 A 곱하면 C 빼기 A와 C 빼기 A가 약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제? 자, 그래서 3개짜리 부분분수는 이렇게 되고요.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4개짜리가 나왔다.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곱한 거분의 K다 라고 하면 얘도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D 빼기 A분의 K가 되고요. 자, 이번엔 앞에 거 3개분의 1. A, B, C분의 1 빼기 B, C, D분의 1.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4개가 아니라 5개고 뭐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들을 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자, 근데 거의 99%다 아마 이것만 사용하게 될 거야. 3개짜리 부분분수도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하던 거 계속 볼까? 분모에 곱해 있는 두 놈의 차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이 야, 얘도 하나 적어둘까? 간단하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3 곱하기 8분의 1이잖아? 5 차이 나지, 5. 5만큼 차이 나지? 그 얘를 어떻게 해? 5로 나눠 주어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부분분수라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의 차이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고 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다. 자, 이게 바로 부분분수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이제 항의계수 조사했으니까 마지막 3단계 뭐만 하면 되냐면 시그마만 씌워주면 되는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이 될 때까지 요거 6 앞으로 나가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을 하면 기억나니? 이거 막 사라지는 거 기억나니? 축차 대입이라 해서 이렇게 막 사라지고 했던 게 있었지? 그래서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세로 방향으로 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항상. 자, 3 대입해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돼서 마지막 100 집어넣어주면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사라지게 되고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된다? 아까 처음에 빼놨던 6과 남는 건 1분의 1하고 마이너스 101분의 1만 남겠죠. 나머지 다 지워주고 그래서 1 빼기 101분의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뿅 101분의 600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계산 들어온 거 아니야. 101분의 101이지? 그럼 101분의 101에서 101분의 1 빼니까 101분의 100. 근데 101분의 100에다가 6 곱하니까 101분의 600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부분분수의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어떤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적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뭐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나중에 과연 어떤 친구가 성취도가 더 높을지는 뻔한 거야 사실은. 그 뭐 어디 교육학위가 어디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그냥 단순히 듣는 거 하고 내가 내 손으로 적으면서 듣는 거 하고 적으면서 듣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왜냐면 내가 한번 사고를 하면서 하거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적게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 그냥 영혼 없이 적지 않잖아. 그냥 이게 적지 않잖아. 저건가 보네 하고 중요한 걸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으면서 듣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였고 순서. 선생님 2학년 되는 애들도
어떤 애들은 필기를 되게 안 해. 그래서 너 분명히 너 그러다가 내가 망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학습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것 같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뭐. 자, 11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12번. 여기 있는 문제들 개수를 세아리기는 이거는 사실 이것도 뭐 내가 이 문제 풀어준다 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얘네가 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수의 노가다가 좀 들어가고 아주 간단해요. 문제 한번 보자. 지금 내가 4층 탑을 쌌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싹기나무라는 거죠. 싹기나무, 그지? 싹기나무라고 기억나니? 요즘에도 하나? 싹기나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한데, 근데 맨 아래층에는 정육면체가 몇 개 필요하냐면 10개가 필요하대, 10개가.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알겠지만 제일 밑에 쌓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제일 밑에 깔리는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10개의 블럭이 필요하겠구나. 제일 밑에 지금 까는데 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몇 층을 쌓는다면 10층 탑을 쌓아. 그럼 제일 아래는 몇 개 있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개까지의 합이 되겠지? 만약에 10층을 쌌어. 만약에 3층을 쌓아봐. 3층 쌌으면 제일 밑에 1 더하기 2 더하기 3만큼만 있는 거잖아. 4층까지 쌓으면 제일 밑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10층까지 쌓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서 10까지 합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55가 정답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니네가 그 각각의 숫자들의 규칙을 확인해서 개수 세보면 뭐 이 페이지는 크게 어려운 페이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 알겠죠?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살짝 언급만 해본 거야. 자, 무리식을 포함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무조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경우는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또 K번장을 추정을 합니다. 생긴 모양이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앞에 있는 숫자는 1, 2, 3 가는 걸로 봐서는 K고 뒤에 있는 숫자는 2, 3, 4로 가는 거 보니까 K 더하기 1이고 이게 바로 K번장을 추정한 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하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 K에서 뒤에 거의 제곱 K 더하기를 빼고 분모에 뭐가 남게 되냐면 마이너스 1란 분모가 남겠죠. 물론 분자인 루트 K 빼기 루트에 K 더하기 1이 남겠지만 말이야. 동의하냐? 자, 이제 대입할 차례야. 근데 이거에 48번째 한가지합을 구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생략되고 바로 뭐 하면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일반항 마이너스 1 루트 K 빼기 루트 K 더하기를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분모 문자 마이너스 곱한다면 계산해도 돼. 그렇게 할까? 이 마이너스 꼴 보기 싫은데? 분모 문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라고 보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할 때는 무조건 세로 방향으로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대입하다 보면은 누가 사라지고 났는지의 규칙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입하면 100% 무조건 보이거든. 완전 바보 아니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세로 방향으로 대입을 해라. 그래서 K 대신에 1부터 1년 집어넣어 보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1 똑같은 거 나오면 마지막 거 바로 대입합니다. 자, 축차 대입할 때 똑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바로 마지막 숫자 48 집어넣습니다. 그럼 루트에 49 마이너스 루트에 48이 되고 사라지는 규칙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서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겠구나. 7 빼기 1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수열의 합.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일반항 구하고 몇 개인지 조사하고 시그마 씌우고 이게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야, 이건 정말 계속 나와. 니네 나중에 미적분원이나 이런 거 배울 때도 이 성질이 계속 나와. 어떤 성질? Sn 빼기 Sn-1이 AN이 된다는 이 형태 있지? 이거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내 형태 한번 볼까?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거 참 좀 익숙하지 않니? 등차수열의 합이지? 상수성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이거 분명 등차수열의 합이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반항 구하는 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었지? 자, 뭘로 시작해? 4n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초항 맞춰주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기억나지?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좀 약간 정석대로 좀 재미없게 적어볼게. 이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25의 n-1을 쫙 전개한 다음에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a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했더니 뭐 미리 외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미리 외운 거 한 거 아니냐. 자, n제곱의 개수 2배인 4가 공차기 때문에 an은 4n으로 분명히 시작을 해야 되고, 자, n 대신에 1 넣으면 빼기 23. 그럼 나도 n 대신에 1 넣어서 빼기 23 되려면 마이너스 27을 보정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빼도 돼. 암산해도 되고. 그럼 뭐 우린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뭐 암산을 하거나 아니면 n 대신에 n- 빼는 정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무튼 간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절대값의 합이 궁금하대. 자, 첫 번째 항 양수야, 음수야? 그럼 이게 언제 0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 그럼 n값이 언제가 되냐면 4분의 27, 즉 6점 얼마까지는 음수. 그 다음에 7번째 항부터는 양수.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음수. 그 다음에 7번째 항부터 네가 궁금한 15번째 항까지 합은 양수. 그래서 음수는 음수대로 양수는 양수대로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말이지. 자, 첫 번째 항 얼마죠? 마이너스 23. 절대값 씌우면 23이겠지. 여섯 번째 항 얼마지? 여섯 번째 항 얼마지? 도와줘. 마이너스 3. 절대값 씌우면 3이겠죠?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 그거의 개수 6개 곱해주면 바로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절대값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자, 7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이죠? 7번째 항 1이죠? 7 집어넣으면 28에서 빼니까. 그 다음에 15번째 항은 얼마니? 60에서 27 빼니까 33이지? 이건 몇 개니? 얘가 6개니까 여기는 몇 개겠어? 9개겠지? 9개. 그잖아? 전체 15개인데 6개 써먹었으니까 9개 남았겠지. 그래서 개수는 9개구나. 처음 숫자 1과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거의 개수인 9개를 곱하자. 자, 근데 이 마지막에 뭐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페이지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죠. SN에서 SN- 빼서 AN을 구해보자. 물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첫 번째 항은 S1으로 계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S0이 0이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저런 거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잘 톤을 못 대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도 해. 자,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수열이 이상해. 앞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뒤에는 수열의 번호가 늘어나고 그럼 그것들의 합이 지금 이거다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그거 원리 사용합니다. 자, 봐.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이 나오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뺄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놓고 SN이라고 주어지든 방금 전 페이지 문제처럼.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됐더라도 합의 형태를 띠고 있든 아니면 시그마로 묶여 있어서 합의 형태를 띠고 있든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은 항상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잖아. 그 뭔가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 길게. n 곱하기 a1에 자, 두 번째 n-1 곱하기 a2에 그 다음에 n-2 곱하기 a3에 따다다 돼서 마지막에 자, 2an-1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여기는 모든 n 대신에 n-1을 집어넣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가 n 대신에 n- 집어넣잖아. 이렇게 되겠지? n-1 곱하기 a1이 될 거야. 여기다가 n 대신에 n- 집어넣잖아. 그럼 n-2의 a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n-3의 a3이 되고요. 여기도입니다.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잖아. 그럼 2n-2가 되겠고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잖아. 그럼 a의 n-1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식도 원래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인데 n 대신에 n-를 대입해줬으니까 n-1에 n에 그 다음에 n 더하기 1 되게 될 거야. 자,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니네가 한번 해봐. 야, 이 식에서 좌변만 봐.
얘에서 얘 빼면 뭐 남는지 한번 니네가 한번 해봐 지금. 자,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게 되는지 한번 니네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서 3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좌변만 한번 계산해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남는지. 자,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n 대신에 n-를 집어넣고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니네 손으로 한번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신기한 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기한 게 나옵니다. 신기한 게. 오, 대박 하는 게 나옵니다. 나오냐? 얼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다 배웠어?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줄게요, 선생님이. 난 오른쪽만 빼볼까, 그러면? 자, 오른쪽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가 공통적으로 있니? n하고 n 더하기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자, n하고 n 더하기로 인수분해 하면 앞에는 n 더하기 2가 남고 뒤에는 n-1이 남으니까 슉슉슉 되면은 3에 n에 n 플러스 1이겠구나. 자, 선생님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여기를 뺐습니다. n하고 n 더하기 1이 공통적으로 있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뺀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2에서 n 빼기 1을 빼니까 3이 되고 이제 우변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왼쪽 빼봤냐? 빼봤니? 재현아, 뭐 남니? 왼쪽에? 뭐 남아? A. 뭐가 남아? 어? 뭐 남아? 뭐 남아? 해봤어? 안 해봤어? 모르겠어? 야, 봐봐. n개 A1에서 n-1개 A1을 뺐어. 그러니까 하나 좀 딸리죠, 개수가. 그러니까 원래 얘로 5개가 있었으면 4개가 있다 이 뜻이거든. 그 빼면 A1이 하나 남습니다. 그죠? A1이 남죠. 얘랑 얘랑 계산한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A2도 위하고 아래 비교해보면 밑에가 개수가 하나 딸리죠. 예를 들어 6개 A2였으면 얘는 5개 A2가 되는 거거든. 그 윗식에서 아래식 빼면 뭐가 남게 되냐면 A2가 남죠. 얘랑 얘랑 계산해보면. 그 다음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지. 개수가 밑에가 하나 부족하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3이 남게 되고. 마무리. 뒷도 볼까? 자, 보자. 야, 얘랑 얘랑은 번호가 다르니까 뺄 필요 없고 같은 원리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누구랑? 얘랑 계산해줘야겠지. 그러면 2개 AN 빼기 1에서 1개 AN B를 뺐으니까 A의 N 빼기 1이 될 거고 얘는 뺄 게 없네. 그래서 빼주면 바로 뭐가 된다? N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형태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꼴이라고 한다면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꼴이라고 한다면 N 대신에 N-1 집어넣어 빼면 뭔가 아주 새롭고 재미난 식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뭐야? S20이야. 이게 SN인데. 이게 SN인데. 그죠? 그래서 S20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3 곱하기 20 곱하기 21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몇 번이 나오게 되냐면 뾰롱 1번 1260이 나오게 되게 된다. 계산해 주면. 됐죠? 뭐 마지막에 산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 초딩도 아니고 뭐 산수 배우려고 오는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고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래서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면 신기한 식이 나오게 된다. 자, 넘어가서 이제 개차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야, 개차수열은 일단은 교과서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과정에 빠졌다는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뭔가 응용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개차수열의 확률이 매우 높아서 우리는 개차수열을 엄밀히 정의하고 그것이 뭔지 확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개차수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응용 문제 있지? 막 돌멩이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돌멩이가 몇 개일까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해내야 돼. 근데 개차수열을 배우잖아? 그럼 그 규칙을 확인하잖아? 그럼 개차수열만 알면 그냥 풀어. 머리가 나빠도 풀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개차수열의 엄밀한 정의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오늘따라 졸린 애들이 많네. 졸려. 자, 그런데 여기 개차수열에 보면은 밑에 아마 내 기억에는 개차수열의 정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이게 이거 돼서 뭐 1번항을 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적어줄 테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의입니다. 개차수열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세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을 bn이라 할 때 bn을 an의 개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개차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은 a2 빼기 a1이 b1이고 그럼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an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를 b1이라는 새로운 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럼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를 b2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를 b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마지막에 n-1을 대입을 하면 자 n-1 대입하면 더하기 1이랑 퉁쳐가지고 an 빼기 an-1이 bn-1이 돼서 얘를 쭉 더하면 자 a2, a2, a3, a3 사라져서 남는 건 바로 뭐가 남게 된다? an 빼기 a1이 b1 더하기 b2 더하기 떼떼떼 해서 bn-1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를 a1 넘겨가지고 시그마로 정리를 해보면 a1에 밑에 있는 수열의 n-1번째 항까지 합 거기 나와 있을걸? an을 구하는 방법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되게 된다. 쉽게 말해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의 n-1개를 더해줘야 바로 내가 원하는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개차수열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뭐 열심히 지금 막 받아 적은 친구들은 뭐 따로 줄 시간 안 줘도 되겠지만 자 정리할 수 있도록 안 적은 친구들은 자 이게 개차수열이야. 그러니까 AN하고 BN 중에 누가 개차수열인 거야? AN이 개차수열인 거야? BN이 개차수열인 거야? BN이 개차수열인 거야. 개차수열을 갖는 AN을 구하는 공식이죠. AN은 A1 더하기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의 뭘 구하겠다? n-1개 합을 구하겠다. 이게 개차수열이야. 자 밑에 있는 문제의 수준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렵지 않게 하긴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래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졸립니 많이? 피곤해? 니네 방학은 아직 안 했지? 방학 언제 하냐? 어? 수요일? 다 그때쯤 하나? 수요일? 또 언제 방학해?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에 방학한다고? 다음 주부터 학교를 안 가. 다음 주부터 학교를 안 간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연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보다 2배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제도 지금보다 2배가 나갑니다. 지금보다 2배가 나갑니다. 진도 계획 아마 봐서 알겠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좀 우리 고생 좀 해야 돼. 니네나 나나 좀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5시간이면은 중간에 아마 뭐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뭐 싸우든가 아니 돈을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저기 근데 근처에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지? 저기 가면 편의점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좀 더러운데 그러니까 가는 쪽이면 뭐 간식거리 같은 걸 좀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갈게요. 개차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그러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 2의 n제곱이고 얘를 우리는 바로 뭐라 하자? 개차수열인 bn으로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다면 바로 일반항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물론 n 대신에 1, 2, 3, 4 대입해서 더하는 것도 돼. 우리가 아까 공식을 그렇게 유도했죠? n 대신에 1, 2, 3, 4 대입해서 더해서 우리가 유도했지? 그러니까 이 식에도 n 대신에 1, 2, 3, 4 대입한 다음에 쭉 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절약해 놓은 게 이거야. 그지? 생략해 놓은 게 이거죠. 바로 결론만 내는 게. 자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요. 나 뭘로 시작하니? 나 1로 시작하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개차수열의 일반항 변수를 K로 바꿔주면 끝. 자, 이게 바로 AN이야. 물론 이걸 좀 계산해 줘야지. 무슨 수열이지 이거? 그 등비수학 공식 써야지.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2로 시작을 하고 공비 계속 2를 계속 곱하고 있고 개수는 무조건 몇 개? n-1개. 개수는 무조건 n-1개. 그래서 여기가 n-1개. 그럼 밑에 있는 1은 의미 없고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n제곱에 얘랑 곱한 빼기 2에 더하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an. 근데 얘가 언제 선생님 1000을 넘게 되나요? 2의 n승의 값이 언제 1001보다 큰 값을 가집니까? 10이 돼야 되죠. 2의 10승 1000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정답이 된다. 자, 근데 공식을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둬야 이런 것들을 노가다 하지 않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16번 문제였습니다.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기.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 개차수열이라는 건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한번 시그마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시그마를 또 써야 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썼는데 만약에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그마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페이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갈게. 자, 70, 68, 64, 58, 50, 40 보면 알겠지만 등차수열이 아니야. 그렇다고 얘가 등비수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차를 한번 구해볼까? 간다. 얘랑 차이 마이너스 2, 얘랑 차이 마이너스 4, 얘랑 차이 마이너스 6, 얘랑 차이 마이너스 8. 그래서 나는 규칙이 없지만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자, 밑에 친구들의 규칙 BK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K. 이게 되겠지? 뭐만 중요해?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 밑에 있는 친구의 규칙이 무엇인지만 중요합니다. 자,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의 규칙이 무엇인지만 중요한 거야. 이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조사에 보면 70으로 시작을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정리할게요. 자, 70 더하기 마이너스 2 튀어나가고 자, 1차식 공식 2분의 시그마 위에는 그놈 1 더한 놈 주의하지? 여기가 n 빼기 1이니까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아니라는 거 분명 주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에 자, 함산 조심해야 돼. 더하기 n에 플러스 70이 sn이 아닌 an입니다. an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 sn이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시그마 써가지고 요거 sn 구해줘야 됩니다. 요게 일반항이고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안에 시그마를 썼지만 합을 구한 게 아니라 항을 구한 거고 그래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그마를 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n번째 항까지를 구하기 위해선 변수를 k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70 해준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 주셔야 된다. 계산하면 더럽죠? 마이너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그다음 더하기 70n이라고 하는 sn이 언제 0보다 작아지나요? 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근데 얼추 보면 몇 차 부등식이야? 3차 부등식이지. 자연수 n은 절대로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0이도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n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몇 차 부등식이니? 2차 부등식이지. 그래서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양변에 6 곱해서 n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해결해주면 되고 근데 표정은 좀 해달라는 표정인데? 해줘? 양변에? 어떻게 해? 6 곱하고 2차 부등식 풀어줘? 괜찮겠어? 풀어달라면서 시간을 끌어서 숙제를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면 그러지 말고 알겠지? 너무 깨뜨려 봤니? 자, 양변에 6 곱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2차 분식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 n값을 조사해 주시면 된다. 되나요? 개차수열. 마시고 와도 돼. 졸려서 그런 거지? 야, 잠을 깨려고. 얼른 마시고 와.
자, 대표형 15번 문제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응용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많아, 이렇게. 개체수를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항 구하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된다. 제가 오늘따라 되게 졸린 것 같아. 재현이지, 재현이. 그지? 많이 졸려? 눈이 아파? 계속 이렇게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러고. 어? 졸려서? 아이, 졸려. 다 졸려. 다 졸려. 오늘 진짜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독감주의보입니다. 독감주의보. 걸릴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걸려온 건지 모르겠어.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은 걸린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뿐이지. 예방률이 한 60%에서 80%? 독감주사 맞으면? 근데 주감주사 맞으면은 실제로 독감에 걸렸을 때도 좀 빨리 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독감주사는 맞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맞았는데 항체가 생겼을까? 자, 볼게. 여기 정육각형을 그리면서 지금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건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이게 네 번째 줄이잖아? 근데 9번째 줄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9번째 줄에 딱 가운데죠, 가운데. 딱 센터에 있을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네 가지를 적어두면은 첫 번째 줄은 2고 세 번째 줄은 10이고 왜냐면 짝수 번째 줄에는 가운데 숫자가 없으니까. 그지? 그럼 그 다음 숫자가 얼마인 정도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꼴랑 2, 10, 그 다음에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럼 그 다음 줄 정도 한 줄만 더 써서 그 다음 줄 센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말이지. 그럼 20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22, 24, 26, 28, 30 들어가겠지? 그럼 봐봐. 이게 다섯 번째 줄이거든? 그럼 여섯 번째 줄 없고 일곱 번째 줄에도 센터가 있겠지? 여덟 번째 줄에 없고 아홉 번째 줄에도 센터가 있겠지?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가보겠습니다. 자, 핑크색만 나열해보면 자, 2가 있고요. 10이 있고요. 26이 있습니다. 그 다음도 궁금하고 그 다음도 요게 이제 사실 이 문제가 궁금한 건데 얼마 늘어났니? 8 늘어났지? 얼마 늘어났니? 16 늘어났지? 자, 문제인데? 야, 그 다음에 24가 늘어날까? 32가 늘어날까? 32? 24? 이게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원래 개차 수열, 자, 되게 중요한 얘기한다. 어떤 수열의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4개는 알아야 개차가 3개가 나오고 그럼 이 개차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선 무조건 몇 번째? 4번째 한까지는 구해 봐야 되는 게 맞아. 알겠냐? 그럼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 그럼 그 다음 줄에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24를 하지 마, 그제? 이 문제, 내 운명이 걸렸다면 막 찍으면 안 되잖아, 그제? 그러면은 30, 32, 34, 36, 40, 42, 44. 46, 48, 50, 52. 아, 얘가 52구나. 그 얼마 늘어났니? 얼마? 얼마 늘어난 거야? 얼마? 26? 나 잘못 셌니 지금? 어디가? 두 번째 줄 처음에 46이었는데 44.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뭐야? 50. 멍청아. 에이, 멍청아. 자, 그래서 얼마? 24가 늘어났구나. 그럼 그 다음 얼마 늘어날까요? 8, 16, 24면 그 다음 얼마? 32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82가 나오게 된다. 자, 요즘 학교에 나오는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야. 한 5번째, 6번째 정도. 노가다로 할 수 있을 정도 수준? 근데 만약에 100번째 숫자를 구해라. 그럼 일반항 세워야겠지?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99번째 줄에 있는 숫자를 구해라. 그런 거는 일반항 구해서 대입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뭐 5번째, 6번째 정도는 노가다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이게 바로 개차수열의 활용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계획상 마지막 문제인 19번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간 다음에 등차 등비 수열 문제에 대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상해. 이게 내가 근데 지금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일러서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교육과정 빠졌으면 안 내야 되는 거거든? 교과서 없으면 안 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은 내 맘이지롱 하고 막 냅니다. 옛날 교육과정 다 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야, 적어도 몇, 급, 수, 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탑솔루션에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돼 있을 텐데 합에서 뭘 빼는 공비를 곱해 빼는 근데 원래 원칙상 등비설합 공식도 이렇게 유도가 된 거거든. 원래는 등비설합 공식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공비를 곱해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몇 급수를 계산한다. 자, 이게 일단 이런 류의 문제 풀이 방법이 됩니다. 근데 또 미지수야. 그러니까 좀 이게 계산이 좀 빡셀 것 같아서 이것도 선생님이 간단한 예 하나를 적어두도록 할게. 자, 간단한 예 하나 적어두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한 예를 하나만 적어둘게. 이해하기 편한 예를. 자, 등차하고 등비의 곱을 표현해 봐야 되는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자, 5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7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또 돼서 19 곱하기 큰 저로 만드는 거라. 자, 2의 11승. 자, 얘네들의 합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일단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를 가보자고. 잘 봐. 이거 뭐 엇갈려 쓰는 사람도 있고 쓸 때 이거를 뭐 한 줄 옆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쓰는 사람도 있거든. 난 그냥 쓴다면 그냥 사선으로 뺄게. 자, 봐.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등차 등비가 곱해져 있는 수열의 합 몇 급수를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텐데 얘의 합을 S라 하고요. 자, 공비는 얼마야? 공비 얼마야? 공차 안 중요해. 공비 얼마야? 2죠? 양변에 2를 곱하는데 어느 쪽에 곱하냐면 등비 수열 쪽에 곱합니다. 등비 수열 쪽에 3 곱하기 2의 4승 자, 5 곱하기 2의 5승 7 곱하기 2의 6승 그래서 19 곱하기 2의 11승까지 등비 수열 쪽에 곱합니다. 그리고 뺍니다. 뺄 때가 중요한데 자, 얘랑 얘는 규칙이 없으니까 따로 빼고요. 나머진 사선으로 뺍니다. 어디가? 1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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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매로? 매의 눈을 가졌. 매의 눈을 가졌다고. 매의 눈을. 그래, 매의 눈을 가졌어. 매의 눈을 가졌습니다. 매의 눈을 가졌죠. 자, 뺍니다. 녹색에서 녹색을 먼저 뺄게. 이걸 애들이 빼지 않고 더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 보면 빼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숫자 4. 그냥 2의 제곱 그냥 4라 쓸게. 4. 그다음 빼기 19개의 2의 12승이고 나머지는 사선으로 뺍니다. 근데 뺄 때 애들이 잘 헷갈려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로 얘기해줄게. 자, 봐. 2의 3승 3개지. 근데 2의 3승 1개를 뺐어. 3개에서 1개를 빼면 몇 개 남아? 2개 남겠지. 그래서 2개의 2의 3승이 남게 돼. 얘랑 계산하면. 자, 볼까? 2의 4제곱 5개. 2의 4제곱 3개. 5개에서 3개 빼. 몇 개 남아? 2개 남지? 2개 남아. 뭐가? 2의 4제곱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사선으로 계산이 되고. 자, 2의 5제곱 7개. 5개. 7개에서 5개 빼면 몇 개 남아? 2개 남죠? 그래서 2개의 2의 5제곱. 이렇게 계산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수가 납니다. 자, 2개의 2의 11승까지. 자, 얘네들은 등비로 계산합니다. 얘네들은 등비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건 S에서 ES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S가 되고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한 번만 곱해주면 돼.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야. 그러니까 등비 정리하고 하는 거는 하긴 할 텐데 한번 봐봐. 자, 간다. 16으로 시작을 하고 2를 계속 곱하고 있죠. 개수가 몇 개일까 이거? 개수가 몇 개일까? 손가락 셋발 모르면 3, 4, 5, 6, 7, 8, 9, 10, 11 9개 9개 요거 9개 9개 그래서 9개 그 다음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9 곱하기 2의 12승. 밑에 의미 없지? 의미 없지? 자, 이거 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4번. 그 여기까지 곱하면 몇 번 곱해지는 거야? 13번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이 항상 얘랑을 맞춰서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12승이지? 그럼 가급적이면 얘도 12승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12승으로. 그럼 2 하나 남고 2 곱하기 2의 12승이라 쓸 수 있니? 원래는 2의 13승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랑 맞춰주려고 2 곱하기 2의 12승. 됐어?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빼기 16, 얘까지 계산하면 빼기 12.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 19개 2의 12승이. 자, 봐. 2개의 2의 12승에서 10개의 2의 12승을 뺐으므로 마이너스 17개의 2의 12승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1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S. 이게 마이너스 S. 그래서 S는 바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17 곱하기 2의 12승에 더하기 10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몇 급수를 구하는 이 정도면 간단한 예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정말 짜증나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잖아. 나온다고. 학교 시험에. 등차 등비고 0파요거가 됐고요. 재작년에. 그래서 올해 내신 준비하면서 했던 문제집 중에 0파요거가 됐습니다. 0파요거. 왜? 0파요거? 0파요거? 근데 어느 학교가 될지 몰라요. 혹시 보성, 나 보성이다. 보성 혹시 없어? 보성? 보성 없나? 보성에 유명한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시험 문제를요 단면 한 장에 냅니다. 그렇게 문제가 적어요? 아니 문제가 많은데 A4 용지 한 면에 A4 아니 B4인가? 한 면에 20문제를 그냥 쫙 다 적어서 냅니다. 풀이 공간도 없습니다. 어디에 계산? 알아서 여백에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페이지 한 4문제 정도 있어서 이게 풀이 공간 주면 좋은데 그 보성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양씨인가 양 누구 선생님인데 변태로 유명합니다. 애들 열받게 하려고 그러던 건지 한 20문제 문제도 어려운데 한 2문제를 한 페이지에 다 내. 쭉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문제 풀라고 막 정말. 그럼 문제집 연습장 가져가면 안 돼? 없어. 그런 거 없어. 컨닝한다고 하지 않을까? 뒷면에는 아마 해도 될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뒷면에 왔다 갔다 문제 푸는 게 더 힘들 걸 아마. 근데 그런 좀 이상한 분도 계신데 그분이 또 혹시 유튜브 볼 일은 없겠지만 보면은 저희 구집에 저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발 다른 학년으로 가기 모든 선생님들이 바래. 학원 선생님들은 그분이 내년에 몇 학년으로 갈까에 그 초미의 간지사 제발 2학년으로 가라. 1학년 선생님들은 2학년 선생님 제발 1학년으로 가라. 작년은 1학년이었는데 모르겠어. 올해 2학년으로 갈지 1학년으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연습을 해도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지를 만드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지를 만들어. 평균이 막 30점대, 30점대. 평균이 30점대. 막 50점인데 1등급 막 이래. 진짜로? 진짜로. 50점이 1등급. 50점. 그 잠실여고도 그렇게 내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잠실여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1등급 나왔거든? 48점으로 1등급.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48점으로 1등급. 전교 9등. 48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는 이게 그 점수의 인플레야. 너무 퍼주잖아. 90점 못 넘으면 조금 약간 이 사이 왜 90점을 못 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고등학교 시험은 달라. 전교 1등도 100점을 거의 못 맞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마무리하고 좀 다른 얘기가 좀 많았는데 물론 100점도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잠실고 이번에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원래 하나 틀렸는데 문제 오류로 막 따져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해가지고 결국에 100점을 맞았는데 7명 100점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100점을 허락하는 학교도 있어요. 교육과정 충실히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교 시험 문제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절대로 불가능한 학교도 있고요.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죠. 자, 가볼게. 공비가 뭐니? x지 x.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1, 2, 3 이거는 등차인데 x를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공비가 x란 말이지. 그래서 x를 곱해서 빼야 된다. 그래서 x개의 s야.
그럼 1 화면 보기가 커졌죠. 나와라. 에이. 야. 자, 1 곱하기 x에 2 곱하기 x 제곱에 3 곱하기 x 세제곱에 또 해서 n 곱하기 x의 n승까지가 양변의 x를 곱해준 거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걸 씁니다. 자, s에서 x개 s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1 빼기 n 곱하기 x n승.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냐면 1 빼기 x 제곱의 x.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자, 그러면 2개 x에서 1개 x를 뺐으니까 x 남겠고, 3개 x제곱에서 2개 x제곱을 뺐으니까 x제곱도 남겠고, 마지막 얘도 똑같이 개수 똑같이 남겠다. 그래서 x의 n-1승 되겠다. 자, 이게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되는 식이야. 근데 이게 들어봐. 이거 만약에 개수 1개잖아? 그 이거 꼽사리 낄 수 있을 때 있어. 꼽사리. 제일 앞으로 가면 같이 꼽사리 껴가지고 초항을 x로 보고 공비 x인 걸로 봐도 되지만, 얘가 절로 가면은 초항을 1로 보면서 공비가 x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지? 어떨 때만 요거의 개수들이 1개일 때만 요거 꼽사리 껴서 같이 계산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더 편하거든. 그래서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x를 곱하고 있잖아요. 개수 몇 개? 1부터 시작하면 n개야, n개. x의 1승부터 n-1승이면 n-1개인데 1부터 시작하면 n개니까 이거 n제곱, 그 다음 빼기 n 곱하기 x의 n제곱이 1 빼기 x의 s가 됩니다. 아유, 더러워. 퇴시.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뭐야? 양변에 1 빼기 x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1 빼기 x 제곱의 s니까 양변을 1 빼기 x로 나눠주면, 그럼 이거 차라리 이렇게 쓴 거 그랬네, 이거. 미안해, 지금 바꿀게. 자, 1 빼기 x에 1 빼기 x의 n제곱으로 적었으면 더 편리했겠죠. 그래서 양변에 1 빼기 x를 곱해주면 1 빼기 x 제곱의 s는 1 빼기 x의 n제곱 빼기 n 곱하기 x의 n제곱에도 1 빼기 x를 곱해줘야 된다. 더 간단히 해야 돼?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1 빼기 x의 n승에 부들부들. 어딨니? 찾아야 돼. 곱해야 된다고. 자, 1 빼기 x n승,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승,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n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승. 어딨어? 빨리 찾아봐. 5번이야? 5번이야? 그러네. 요거 두 개 묶어주게 되면 5번에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